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고민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고민들을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 조금이나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는요, 막연한 응원보다는 네. 구체적인 해결책이 더욱더 절실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두 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취업 보기 카페 권경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어떤 고민들 올라와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또 한 주간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 또 취업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고민도 역시나 대학교 2학년생이 올려주신 고민이었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 현재 대학교 2학년이 되는 대학생이고 또 무역 관련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취업 분야를 정하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학과에서 러시아 어문과 경제 등을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이 러시아로 교환학생을 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환학생 말고도 또 복수 전공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국제통상학으로 좀 복수 전공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 1년에서 6개월 정도를 생각하는데 다녀와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늦을 것 같다.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러시아어를 더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국제통상을 복수 전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러시아어는 꾸준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시간은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 네. 저도 대학 때 취업 보기 카페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요? 보통 한 4학년생들이 다였던 것 같은데 이분 2학년이에요. 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그 진로 상담이 있고 이제 진학 상담이 있는데 네. 이분은 좀 진학 상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취업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취업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어떻게 할까요? 권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네, 저는 교환학생도 다녀오셔서 국제통상학 복수 전공도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네. 네. 그렇게 여건이 되면은 당연히 교환학생을 가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커리어 패스를 길게 봤을 때 예. 이제 본인은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 하고 오시고 나면 너무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길게 봤을 때는 뭐 1년, 2년 이 정도가 그다지 늦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교환학생 하시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무역에 정말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 상황은 어떠한지 가서 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알려면 한국에 와서 직접 실제로 경험해보고 공부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똑같이 가서도 이제 러시아의 경제 상황과 여건, 사회 분위기 같은 것들도 익힐 겸 무역학과를 전공하시니까 무조건 저는 가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네. 경험도 하시고 복수 전공도 하셔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네. 요즘 러시아어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 러시아어가 배우면 유망할까요? 네, 네. 러시아어는 슬라브어 계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가 그 동유럽이나 근처 국가들,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혹은 발칸반도의 국가들에 지금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시면 미래에 대한 굉장한 좋은 그런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지금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 저도 갑자기 배우고 싶네요. 그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점들이 좀 그 취업에 유리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실제로 경험하고 러시아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이고 무역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는구나를 본인이 실제로 체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굉장히 달라서요. 네. 아는 것보다는 가서 깨닫고 오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스페인어나 중국어만큼 러시아어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아요, 마스터하기에. 그래서 네. 가셔서 이제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근데요, 요새 인구론이란 말 아시죠? 인문계 90%는 졸업 후에 논다. 이런 이 인문계 취업생들의 좀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신조어인데요. 그 정도로 인문계 취업이 요즘 힘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도 나도 복수 전공을 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취업에 좀 복수 전공이 도움이 될까요?
네, 복수 전공이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닥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스펙 쌓기 연연해서 이것도 해놓고 좀 불안하니까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실제로 도움되는 학문을 더 해볼까 하는 목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 드리듯이 이런 어떤 전공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요구되는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에 대한 공부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요. 복수 네. 전공도 하시고 러시아어도 꾸준히 계속 공부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아직 예. 2학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고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무에 대한 질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 이분은 예. 되게 특이하신 분이세요. 우선 제목이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전 제목만 보고는 사실 이분이 아직 취직을 하시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비서실에서 채용이 되셨어요. 예? 알만한 좀 큰 중견기업에 다니게 되셨는데 네. 비서실에서 채용이 되셨고 그런데 비서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통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단 이분은 남자고요. 사실 비서실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에 남자, 여자 각각 몇 명씩 포진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임원들을 담당하는 여비서는 따로 있는데 이 남자가 비서실로 배정되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자, 이분은 참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취업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선취업 후 직무 이해.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고 취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비서 이런 것도 몰랐네요. 저는. 그러게 우리가 여러 분야를 알아보는데 비서 쪽은 좀 잘 안 알아본 것 같거든요. 비서 어떤 직무를 남자 맡게 비서가 될까요? 있는지 몰랐어요. 네, 남자들을 뽑는 비서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비서의 업무 분장을 3가지로 크게 나누면요. 첫 번째는 의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 그리고 세 번째는 비서 업무 이렇게 크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전 업무는 말 그대로 이제 보좌하는 상사나 CEO에 대한 의전 업무, 그리고 바이어들, 이제 오시는 바이어들, 손님에 대한 접대, 응대 업무, 그리고 내방객들 접대하는 업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 업무로는 비서실 회계와 임원의 개인 회계, 그리고 회사 내 어떤 법인카드 정리나 정산 같은 업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비서 업무인데요. 모시는 상사의 경조사를 책임진다든지 혹은 스케줄 관리, 그리고 정보 스크랩하는 거, 집무실 정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 또 남자분들도 비서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의전, 회계, 비서 이 3가지 업무라고 하셨는데 저의 생각에 좀 의전 업무를 맡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업무 맡게 되나요? 네, 제 생각에도 좀 그런데요. 그 업체에 따라서 비서실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다른데 요즘에는 추세가 비서실이라는 이름보다는 경영전략실 혹은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으로 CEO들이나 상사들을 최측근에서 업무를 보좌하거나 혹은 그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리포팅을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굳이 남자 비서들을 뽑는 경우는요. 대개는 이제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수행할 때 수행 비서 격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외부 바이어들을 접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좀 많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셨어요.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이분 커리어는 좀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하시게 되니까요. 최측근인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 옆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고급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혹은 고급 스킬 같은 것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도 혹은 업무 처리하는 그런 센스 같은 것들을 배우시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 3년 정도를 경력을 쌓으신 후에 그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미 어쩌면 비서실에 이제 여직원, 남직원을 섞어서 뽑은 걸 보면 거기에서 한 2, 3년 정도를 트레이닝 한 다음에 다른 부서로 배치될 요량으로 그렇게 뽑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서하면은 그저 사장님들 인맥도 좀 많이 소개받고 그래요? 그러는 경우는 없겠죠. 아니죠, 비서들은. 본인 저 인맥을.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 업무의 센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그런 어떤 분야에 가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취업의 기회를 잡으신 만큼 관련 커리어를 착착 차근차근 잘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권경 멘토님하고 같이 취업 고민들 살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다음 취업 보기기 카페 들어가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멘토님께 문의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취업 네.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공경 멘트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지영 캐스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